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이주호 정영진입니다. 7월 14일 화요일입니다. 네. 어제 많이들 놀라셨죠? 안 놀라셨어요? 어제 우리 국장 네네. 15% 하이닉스 마이너스. 충격의 하루였고요. 네. 그리고 아마 그 영향이 그대로 미국 나스닥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9% 넘게 거의 10% 네. 빠졌죠. 네. 그럼 이제 오늘이 어떻게 되느냐 예상하는 게 무의미해 보이긴 합니다만 오늘은 오르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그 팔로업 하고 있는 투자의 그룹분들 있잖아요. 뭐 네.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다른 SNS에서 그런 분들도 이 정도 떨어지고 나니까 조금씩 시각이 돌아서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쯤 됐으면 이제 조금씩 분할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물론 또 안 좋은 네. 뉴스들이 있긴 있어요. 네, 그 지금. 호르무즈에서 그 트럼프는 또 다시 통행료 받겠다고.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좀 이게 어떻게 된 일이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건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권순우 취재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살벌하네요. 네, 살벌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하락장이 진짜 무섭네요. 네. 무섭다. 자주 느끼지만 이게 하락장이라고도 할 수 있나 모르겠어 나는. 이게 하락 하락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쭉 떨어진다는 느낌보다 네. 그냥 막 뭐 이렇게 교통사고 난 느낌, 속도를 줄이는 느낌이 아니라 음. 뭔가 이렇게 큰 충돌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네. 그렇죠. 네. 네, 저도 그 경제 기자 생활 굉장히 오래 했는데 네. 와, 그 장이 원래 빠질 때는 이렇게 급락을 하긴 합니다만 네. 와, 이게 아이고. 일단 뉴스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항구와 연안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봉쇄를 재개하겠다. 그리고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선박에 선적된 화물의 20%를 미국이 안전보장 통행료 명목을 받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트루스 소셜에 내용을 올렸는데요. 이게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있건 없건 개방돼 있다. 그리고 출입을 막는 이란 봉쇄를 재개한다.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미국은 이제부터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 불릴 거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매우 불안정한 지역의 안전과 안보를 제공하는 모든 필요한 비용을 모든 화물 운송량의 20%로 보상을 받을 것이다. 네. 이 절차를 즉시 시작을 할 것이다. 이렇게 그 트루스 소셜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추가 공지할 때까지 전면 봉쇄하겠다는 그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12일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 여기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종전 MOU가 사실상 붕괴한 것이랑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0%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지켜봤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할 때 예전에 미국 대통령이 얘기를 할 때는 그 뒤에 이제 그 백그라운드로 진행되는 게 있고 뭔가 힌트를 딱 던지면은 우리는 이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찾으면서 그 말의 맥락을 네. 좀 찾으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을 가능성이 높고 던져놓고 협상하면서 이제 이 내용을 채워갈 건데 그 내용은 없어서 지금 미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CNN 방송은 상업선사들에게 화물 가치의 20%를 부과하는 것. 진짜 비싸다. 그러니까 화물 가치. 그러니까 통행료 얼마 이게 아니라 네. 화물이 얼마치 화물이 있으면 여기에 20%를 뜯는다. 네. 이런 컨셉으로 CNN에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CNN 방송이지 뭐 정해진 거는 네.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들이 이제 MOU가 깨지는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한 게 그 오늘 밤 내일 밤 세게 때릴 거다라고 네. 좀 이야기를 했고 뭐 이란이 할 수 있는 거는 큰 소리 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MOU에 대해서도 이거 MOU 내가 뭐 지키고 자시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란에게 시험을 본 거다. 네. 그러니까 이래서 이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하면 그 본계약으로 가는 건데 MOU에서 이란은 떨어졌다. 그래서 그들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 시험을 존중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근데 20% 요율이 뭐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는 뭐 얼마 전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수수료 부과에 반대를 했습니다. 어떤 나라도 국제 수로에 통행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그게 현행 국제법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렇게 한다 그랬을 때 이거를 뭐 수용할 수 있는 데는 없죠. 네. 별로 없는데 이거를 뭐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좀 남 탓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시작하게 된 거는 본인의 선택이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한 비용을 자기들이 그런데 피해는 전 세계가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전 세계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자기가 그 부분을 지금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교통 정리를 하면 전 세계가 이익을 볼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돈을 내라. 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하고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들은 아주 부유하고 그들은 우리 편이다. 우리가 공짜로 그런 일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이걸 풀고 있지 않냐. 네. 근데 내가 그거를 그럼 공짜로 하냐. 그럼 부유한 국가들, 우리 편인 부유한 국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 이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양국 간에 만약에 분쟁을 하면 네. 미국 입장에서는 그 돈을 받음으로써 뭐 예를 들어 이란을 옥죄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란의 자금줄을 끊는다든지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보다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는 돈을 벌 텐데 그 돈을 누가 내라고 했을 때 한국, 유럽이 될 거야. 뭐 이런 식의 논리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논리가 그 사건마다 이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이란이 시작을 했던 거고, 네. 그러니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해서 통행료를 받겠다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딨냐? 그럼 내가 받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그거는 사실은 어쩌면 맞불 형식이라 호르무즈 해협을 풀기 위한 협상 전략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네. 근데 조금 이제 좀 지났잖아요. 네. 지나고 나서는 이제 뭐 맨날 그 아군한테 또 동맹국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뭐 얘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지금은 또 이제 얘기한 게 야 이거 푸는데 미국이 돈을 많이 썼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돈 어디서 회수를 하냐? 호르무즈 해협을 내가 뚫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부유한 국가 동맹국들이 내야지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전쟁 이전에는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이 앞뒤는 안 맞는데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두 자릿수가 올랐는데 아직 $80까지는 안 안 갔죠. 됐는데 맞죠. 네. 그 유가가 좀 오르다 보니까 이제 그 이번은 아니고 그 다음 FOMC 정도에서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좀 페드와치 기준으로는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들도 그 매크로에서 좀 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말 자체는 이렇게 워낙 계속 왔다 갔다 했었으니까 뭐 그런데 네. 어쨌든 유가를 끌어올리고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였다는 측면에서 좀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튼 뭐 우리가 볼 땐 전혀 말도 안 되고 네. 뭐 앞으로 안 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역시 불안한 한 뉴스가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하이닉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하이닉스 ADR이 미국에서 9%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상장 첫날 13% 올랐었으니까 9% 빠지면 이제 공모가보다는 좀 높은 수준입니다. 네. 공모가가 149달러였는데 어제 마감 종가가 152달러니까 공모가보다는 위에 있긴 합니다만
상승분을 이제 하루 만에 거의 다 뱉어내는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하이닉스의 본주가 그 어제 15.37% 떨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184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게 거의 한 300만 원 넘게까지 올라갔던 주식이 180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거의 3분의 1이 날아간 네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게 그 설명은 메모리 반도체 업종 전반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과 기대치 조정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마이크론이 한 4.4% 떨어졌고 웨스턴 디지털도 4.6% 하락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여전히 이게 주가하고 그 업황하고는 꼭 일치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네. 네. 근데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다라는 거는 저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PER 4배밖에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되겠어요? 네. 이게 다른 이유로 설명하는 거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높은 메모리 가격을 AI 생태계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 네. 혹은 AI는 좀 돈을 잘 못 버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 설비 투자와 관련한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감당하지 못한다면은 나중에 이 뭐 메모리를 사기가 어려워지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의 설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저런 것도 있습니다. IT 버블 때 나타났던 전형적인 특성이 그 이렇게 버블을 이용을 해서 그걸로 자본 조달을 한 다음에 네. 뭐 그 기계를 많이 샀죠. 통신 장비라든지 그리고 전력기기 쪽도 네. 그 가스터빈 같은 거 엄청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쫙 그걸로 투자를 한다고 주문을 넣었다가 그 주문 난 게 이제 안 사가고 뭐 파산한 데들은 통신 장비들을 시장에 헐값에 많이 내놨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가격이 툭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시나리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AI에 빗대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진짜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뭐 오픈 AI가 망해. 망해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GPU를 그냥 시장에 헐값에 다 내놔. 네. 그래가지고 전체 메모리 가격이 공급 과잉의 폭락이 나타나. 그리고 이 폭락이 나타나니까 얘를 재고자산으로 담보로 잡고 파이낸스를 했던 그 회사들이 갑자기 줄줄이 같이 터져. 네네. 뭐 요게 AI 버블의 패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AI 버블이 아니라 닷컴 버블 때. 네네. 그럼 이게 AI 버블에서도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우려라면은 저는 뭐 납득이 가는데 이게 수요가 지금 메모리 수요가 감소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뉴스가 매일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어제 발표가 난 게 TSMC가 6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달 매출이 4,426억 8천만 대만 달러라는 건데 5월에 역대 최대 매출 대비해서 6.2%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6월 매출이 5월 매출보다 더 높았던 때가 거의 없대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분기별로, 그러니까 월별로도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 거고, 네. 뭐 TSMC의 실적이 이렇게 좋은 이유는 너무 단순하죠. 그 AI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TSMC가 만들고 있는 거는 꼭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의 베이스 다이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HBM을 만들 때 베이스 다이하고 위에 D램을 같이 만드는데 수직 계열. 네. 예, SK 하이닉스는 베이스 다이를 TSMC가 만들고 위에 그 HBM을 SK 하이닉스가 만들고 해서 네. 협업하고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TSMC 실적이 좋다라는 거는 메모리든 AI 데이터 반도체든 지금 굉장히 실적이 좀 많이 팔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TSMC 실적을 보더라도 반도체 쪽이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전망에 문제가 있냐? 전망도 그 내년까지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보여지는 수요 감소의 수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뉴스를 또 전해드리면은 메타가 어제 또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그 데이터 센터의 그 하이페리온 데이터 센터의 연산 용량을 5기가와트 확장하겠다. 그러니까 5기가와트면 진짜 무시무시한 규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1기가와트가 거의 여의도만 해요. 그러니까 5기가와트면은 진짜 엄청 큰 건데 1기가가 여의도만 해요? 여의도보다 조금 작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넓이가? 추산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넓어요? 엄청 넓다니까요. 1기가만 해도? 예. 제가 최근에 데이터 센터 취재하다가 막 너무
그 데이터 센터를 뭐 부동산 개발업 하듯이 물류 창고 짓듯이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제가 취재를 좀 했었는데 네. 데이터 센터 뭐 최적화라든지 그 실제로 그런 비즈니스 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 대부분 그 데이터 센터 못 질 거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부지가 너무 좁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1기가와트, 그러니까 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의 스케일을 잘 감을 못 잡는 것 같다. 그렇게 조그맣게 부지 잡아봐야 빅테크들은 쓰지도 않는다. 네. 그런 얘기 하면서 1기가와트 정도 되면 거의 지금 세종각이 270메가니까 네. 그거의 4배는 기본이고 거기에 AI 데이터 센터니까 그 기존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보다 더 먹는데요. 네. 그럼 세종 가게 한 6배에서 8배 정도 된다는 건데 그럼 축구장 뭐 40개 얘기했는데 8배니까 350개? 네네. 뭐 그래갖고 대충 계산해 보니까 여의도보다 조금 좁은 정도가 기가와트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총 투자액을 500억 달러로 증액을 하기로 했다. 이 데이터 센터 투자 비용이 원래 100억 달러 규모였는데 270억 달러로 한 차례 상향했다가 이번에 500억 달러로 증액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네. 메타가. 네. 그러니까 메타가 얼마 전에 뭐 데이터 센터가 남아가지고 뭐 이제 더 이상 맞아요. 안 짓네 그걸로 한번 충격을 줬던 회사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500억 달러로 증액을 5기가와트를 또 확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포인트가 그 루이지애나 쪽에다가 그 현지 기업의 그러니까 현지 기업에 16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을 했고 지역의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지역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 10억 달러 이상을 추가로 할 거고 일자리가 1000개 이상 창출될 것이다. 이게 왜 그러는지 아시겠죠? 네네. 자기네는 데이터 센터가 되게 필요한데 주민들이 싫어하는 싫어해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도로도 깔아줄게, 인프라도 깔아줄게, 거기에 일자리도 많이 생겨, 니네 현지에 있는 기업들도 되게 이것 때문에 돈 많이 벌게 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데이터 센터를 빨리 지어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를 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네. 이것만 보더라도 이거를 수요의 감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백악관이나 이런 데서는 뭐 데이터 센터 관련한 인프라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겠다고 그 빅테크들 다 가서 그 서약서까지 그랬죠. 쓰라 네네.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메타가 올해 7기가와트 구축하고 내년에 추가로 7기가를 또 만들겠다라는 게 메타의 현재 계획이고요. 여기에 또 그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에서는 네. AI5가 테이프아웃을 완료하고 양산 준비를 마무리했다.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고 있는 테슬라 반도체. 네. 예. 이것도 AI5, AI6 이거 AI6까지도 이제 주문을 넣었다고 했었는데 네. AI5 언제 양산할 것인지가 어쩌면 삼성의 그 선단 공정 그 수율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테이프아웃을 했다. 그리고 이제 양산 준비가 됐다라는 얘기도 좀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TSMC가 증설을 하고 여기 자본 지출 규모가 226조 원, 향후 3년간 TSMC가 캐펙스 투자를 226조 원을 한다라는 거고 거기에 뭐 난야 대만의 최대 디램 회사입니다. 난야 테크놀로지도 2분기 영업이익률이 73%래요. 그러니까 난야는 뭐 대만 최대라고 하지만 뭐 3등, 4등 네. 정도, 네. 4등 마이크론보다 4등, 작으니까 네. 4등. 이 4등 업체도 영업이익률이 73%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 설비 투자를 올해보다 4배 많은 9조 원 이상을 확대할 거다. 그러니까 9조면 엄청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 쓰겠다는 사람,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거 주문 받아서 만들겠다는 사람, 지금 다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예. 주가만 빠진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주가가 왜 빠졌냐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을 보시는 분들이 좀 설명을 해야 되는 네. 영역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페드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대요. 그 닷컴 버블 수준이다 지금. 이게 닷컴 버블 수준이라고 얘기한 근거가 뭐냐면은 관련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닷컴 버블 수준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때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에 11.49%였대요. 네. 근데 1분기에 미국의 IP 장비 투자의 GDP 비중, 전체 GDP 중에서 이 설비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1.33%다. 1분기에. 네. 근데 닷컴 버블 때 11.49%였다.
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GDP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돈도 못 벌면서 설비 투자를 엄청 많이 하고 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 그 닷컴 버블을 걱정해서 페드가 야 이거 문제가 있어라고 해서 리스크를 얘기한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설명으로는 그때 AI 역시 수요 예측이 빗나갔을 때 남은 자본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지만 나중에 그 AI가 상당한 생산성을 달성하고 지속해 나간다면 경제는 또 장기적인 투자 호황을 맞을 수가 있을 것이다. 네. 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타이밍상의 문제, 캐펙스 투자와 수익이 발생하는 그 타이밍상의 문제가 그전에도 있었는데 네. 그거는 그거고 이게 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높은 생산성 장기적인 투자 호황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게 페드의 관점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막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부분이 일본 시가총액 1위에서 어딘지 아십니까? 일본? 그 얼마 네. 전까지만 해도 소프트뱅크랑 키옥시아, 키옥시아가 계속 올랐었잖아요. 미쓰비시 UFJ 금융사가 됐네. 금융회사가 뭘 갑자기? 시가총액 1위가 됐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여튼 지금 뭐 이런 뉴스들도 잘 안 들리실 거예요 아마 오늘 같은 날은. 그래서 지금 오늘 오르나 내리나 그것만 지금 계속해서 아마 관심이 많으실 텐데. 저 그냥 가요. 저는 그거 설명하는 아니 뭐 역할은 아닌데. 예, 하는 건 하고 가시는데 네. 여튼 이제 잘 안 들리실 거다. 예. 그리고 왜 떨어졌는지 그게 이제 제일 궁금하신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떨어져야 되냐? 예, 그것만 좀 얘기하라는 건데 뭐 이유야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일 수도 있겠고 근데 이제 그건 한번 또 이따 박병창 대표님이랑도 한번 얘기를 네. 좀 나눠보긴 해야죠. 일단 그게 제일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떨어질 거냐? 아니면 이렇게 떨어질 거면 앞으로도 더 떨어지냐? 이게 이제 제일 여러분들의 가장 큰 걱정이자 궁금증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저는 그 사요마요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없기 네, 그럼요, 때문에 그럼요. 예. 네, 자 그리고 저는 또 제 세 번, 뉴스를 또 해야죠. 네, 맞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 볼까요?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신규 원전과 SMR 도입 여부를 전문가 의견과 국민 공론화를 거쳐 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국가재정 전략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등 향후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신규 원전과 SMR 도입 여부를 공론화를 거쳐서 반영을 하겠다는 건데요. 네. 이 김성환 장관은 원전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분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만들어질 너무나 많은 전기들을 생각을 하면 쓰게 될 많은 전기들을 생각하면은 네. 이 원전도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원전을 이제 하려고 원전을 계속 하려 그러던 사람이 원전에 대해서 좀 의견이 필요해요라고 얘기하면 또 저 소리 하는구나라고 그렇죠. 느낄 수 있는데 이분은 원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우호적인 분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전을 얘기한다는 거 보면은 네. 진짜 우리나라가 전기 사회로 가는 길목에 있나 보다라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김성환 장관은 현재 용인과 호남의 반도체 시설 AI 데이터 센터가 확장적으로 늘어날 전기 수요가 30기가와트고 잠재 수요를 합하면은 40기가와트가 넘고 내연기관차의 전기 전환, 건물의 전기가까지 더하면 2040년까지 50기가와트 이상의 전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기가와트 이상으로 대폭 늘려야 되고 원전을 조화롭게 믹스하는 에너지 대전환의 속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 내용 좀 취재를 좀 하고 있는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어질 때 한 6.3기가 정도의 전력이 필요하대요. 네. 근데 그쪽에 이제 개통과 에너지 전문가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지금 있는 계획에서 무리해서 확장을 안 해도 그 정도 전력을 확보할 수는 있답니다. 그래요? 예. 있어요? 개통에다가 보강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네. 개통을 좀 단단하게 그러니까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을 높이기 위한 그 작업들에 대한 예산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전기가 부족해서 우리가 반도체 공장을 못 지을 것에 대한 걱정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아까 전에 그 김성환 장관의 얘기를 보면은 반도체 시설, AI 데이터 센터, 잠재 수요, 전기차 전환, 건물의 전기화까지 감안할 때 50기가와트. 네. 그때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뭐 호남 클러스터든 용인 클러스터든 짓는 게 33년, 35년 막 이렇잖아요. 네. 원전은 지금부터 저도 그때까지 못 져요. 그런데도 왜 원전 얘기를 하냐면은 그거보다 좀 더 장기적인 시각을 보는 겁니다. 네. 이게 반도체 클러스터나 이런 거 할 때 전기는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그거를 좀 단단하게 개통 보강을 좀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원전이 필요한 거는 그 원전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전기화를 하려 그러면 원전도 믹스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수 관련해서도 용인과 호남 반도체 시설에 하루에 200만 톤의 추가로 필요하고 신규 산업 수요를 고려하면 추가로 100만 톤 이상의 물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그 댐의 고도화라는 등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원전 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네. 그리고 그 지난 7일에 한미일 외교장관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그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SMR 보급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을 했는데 요거 관련한 해석을 두고 어제 좀 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SMR을 보급하기 위한 협력 각서를 체결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플랜들이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플랜들은 보면은 그 뭐 그렇게 뻔합니다. 원전은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판이 중국 러시아 판으로 갈 거냐 한미일 판으로 갈 거냐 그런 거고 네. SMR을 그러면은 뭐 만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조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어차피 한국밖에 없습니다. 네. 어제 미국에는 그런 제조 설비가 없어요. 이게 단조해가지고 이제 SMR 땅땅땅땅 때려가지고 만드는 그 설비가 없으니까 네. 그러면은 최소한 이 그 자유진영 서방 진영 자유진영의 이 SMR을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저쪽에서는 이제 중국 러시아가 굉장히 뭐 저렴한 가격 뭐 이런 걸로 할 거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 거기서 그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의 올해 프로젝트 규모로 대형 원전이 3.5조, 원전이 SMR이 1.1조, 유지 보수가 3천억. 그리고 거기에 SK 뭐가 있고 HD 현대그룹도 테라파워에다 지분 투자해서 SMR 짓는 거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단조거든요. 단조. 땅땅땅 때린다고 해서 단조인데 이 그 HD 현대그룹도 단조 잘합니다. 그렇죠. 원래 네. 풍력 터빈 만들고 했던 데들이 네. 다 단조거든요. 그래서 단조에 대해서 이제 그쪽 우리나라 생산 역량을 좀 강화하겠다는 거고 SK그룹 같은 경우가 테라파워 2대 주주거든요. 그래서 테라파워의 그 4세대 뭐 SMR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거기에 이제 EPC 쪽 하고 있는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데 잘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는 한미일이 좀 공조를 해서 가는 구조로 간다면 자체 수요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해외 진출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구도로 가고 있어서 원전 쪽도 지금 굉장히 분주하게 네. 움직이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전기가 뭐 반드시 또 많이 필요하긴 할 테니까. 근데 정프로님, 그러니까 제가 댓글창을 안 보고 있는데 정프로님 얼굴만 봐도 댓글창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너 빨리 가라. 저는 이제 댓글창만 또 보고 있거든요. 아, 그게 이게 네, 비치는 겁니까 저한테? 맞습니다. 거울 같은 분이군요. 민심은 이렇게 투명하게 잘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지금은 수급이 더 네. 중요한 시장이니까 네. 나가보겠습니다. 네, 댓글 분위기는 그래서 레버리지 어떻게 할 거냐 요 얘기하고 왜 이렇게 빠졌냐 뭐 요거 이제 제일 큰 두 가지 물줄기. 근데 거기서 지금 어려운 과제가 레버리지, 그러니까 저도 그 뉴스는 좀 계속 보고 있고 취재도 하고 있는데 사고 안 칠 거죠? 사고 안 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레버리지 ETF를 규제를 하는 게 수급에 좋은 거예요? 아니면 규제를 안 하는 게 수급에 좋은 거예요?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 댓글 좀 보고 얘기할게요. 아, 그래갖고 이게 아직 확정적으로 나온 건 아니라 검토 중인 사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규제 쪽 얘기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규제 쪽을 하는 부분이 그 전에 이 과도한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되면서 정부에서 이걸 규제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수급상으로 이게 규제를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러니까 주가 오르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규제를 하는 게 주가가 오르는 건지 규제를 안 하는 게 주가가 오르는 건지가 좀 감이 잘 안 와가지고 아까 방송 전에도 박병찬 대표님하고 그 좀 네네. 얘기를 좀 알겠습니다. 했었거든요. 그럼 오시면 한번 또 그 얘기를 나눠 보시죠. 네. 레버리지는 있는데 인버스는 없애면 어때? 예? 아니야 미친 소리야.
빨리 가세요. 아, 예, 그냥. 갈게요. 예, 뭐 그걸 뭐 하나하나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미친 자, 소리니까.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사실 이렇게 좀 무서운 날은 네. 아무 입맛이 없어요. 예, 뭘 먹어도 그냥 모래 씹는 것 같고 네. 먹기도 싫고. 네. 근데 얘는 또 다르더라고. 아, 이 제주 갈치죠. 갈치죠. 갈치인데 제주 갈치입니다. 제주 갈치. 그냥 갈치도 아니고 제주 제주 갈치죠. 갈치. 예, 근데 요거 이모카세, 이모카세가 제철 은갈치 조림을 만들어냈는데 이거는 안 먹고는 못 버티겠더라고. 심지어 이 네. 무 조림 들어가잖아요. 네. 미쳐버립니다. 저는 일단 갈치부터. 갈치. 갈치 근데 이거 뼈 있어요, 없어요? 살을 다 발라내서 까지라고 해야지. 이 뼈니 이게. 뼈는 뼈지만. 뭐야? 아, 왜 이렇게 날이 섰어요 오늘? 아, 뼈라고 했다. 자, 저는 갈치 먹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그 뼈였어, 가시였는데, 가시도 모두 다 발라내고, 무도, 와. 아, 입안에서 살을 녹습니다. 그래서 제주 순살 은갈치 조림입니다. 매콤한 걸로. 화가 풀리네. 아 그래요? 네, 매콤해서 화가 풀려요. 네. 저도 화가 났었거든요. 화가 풀리네요. 와. 이 바다 제주 바다술상이라는 유명한 집이 있는데 거기 갈치조림을 그대로 이제 갖고 왔다는 거고요. 네. 와, 그래서 이제 살 자체가 이제 가시가 없으니까 원래 가시 이게 하나씩 제거하는 게 그게 또 일이잖아. 네. 그거 없이 너무 편하네요. 예, 그냥 오늘은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이모카세 제철 은갈치 조림 총 3인분 가고요. 37,800원. 이거 저 제주도 가서 드시면 얼마인지 알죠? 네, 엄청 비싸죠. 이만한 거 하나 스스슥 빼주고 한 10만 원씩 받습니다. 네, 37,800원에 보내드립니다. 아유 참 맛있다. 네. 자 그리고 또 마셔너블한 반팔 티셔츠도 하나 갖고 왔죠. 피켓티를 가져왔는데 피켓 반팔티는 그냥 뭐 여름에 이거 그냥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냥 데일리템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데일리템에 딱 어울리는 저 이조 아니야? 이조야 비슷하다, 뭐야? 비슷하다. 블랙 네이비 화이트 가장 데일리 룩에 어울리는 블랙 네이비 화이트 편안한 색깔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 네. 세 개 종류. 빨리 잠깐만 합시다. 이것도 세 개 종류예요? 네, 세 벌 드리는 거예요. 아 이것도 세 벌 드리는 거예요? 네, US 폴로. 네. 세 종이 함께 나가는데 67,000원입니다. 남성은 블랙 네이비 화이트, 여성은 네이비 레드 화이트 색깔이 이렇게 세 가지씩 나가고요. 네. 네, 참 면이 좀 좋아 보여요. 네, 그냥 이렇게 막 그냥 면 막 좀 싼 면 아니고 네. 좀 있어 보이는 면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거니까 이거 핏도 괜찮습니다. 네, 한번 입어보시면 네. 좋지 않을까 싶고 블랙 네이비 화이트 남성, 여성은 레드 네이비 화이트 이렇게 갑니다. 네. 골프 치실 때도 좋겠고요. 아니면 뭐 그냥 편하게 뭐 집에서 뭐 테니스 같은 거 치실 때도 좋고. 아, 편하게 테니스 치시는구나. 네. 집에 다 테니스장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박병창 이사님 모시러 얼른 가보겠습니다.